인이 들어간 경우를 더 맛있게 느꼈다. 결과는 30대 2. 이미 길들여진 입맛은 익숙한 마가린의 맛을 더 맛있게 느끼고 있었다. 왜 업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트랜스 지방산 대신에 그냥 식용 유지를 하면 좋은데 왜 그런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혼입된 기름을 쓰느냐 하는 것의 이유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경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맛이 좋다는 거예요. 맛이라는 거는 입안에서 뭐 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맛이지만 우리가 바삭 끓이고 싶을 때는 바삭바삭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우리가 맛을 증진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튀김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바삭 끓여야 좋잖아요. 눅눅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산의 그런 어떤 특성이 그런 어떤 물성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식품의 물성에. 튼튼하고 맛있네. 올해 36. 김석영 씨는 대부분의 아침 식사를 빵으로 해결한다. 크로아상 하나로 트랜스 지방이 아침에만 4.6g. 아침을 보통 이렇게 드시나요? 네, 아침에는 시간도 없고 뭐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는 편이에요. 얼마 전부터 부동산 사무실을 시작해 더 바빠지다 보니 아무래도 간편한 걸 선호하게 된다. 점심도 혼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자장면을 즐긴다. 그렇게 1g 추가. 한편 휘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이후 엄마가 챙겨놓은 냉동 피자를 데워 먹는다. 그 두 조각이 트랜스 지방 15g. 피자 한 조각만으로도 성인 하루 섭취량의 7배를 먹는 셈이다. 요런 거요? 엄마 없을 때 자주 먹어요. 주로 뭘 자주 먹어? 주로요? 피자, 빵, 아이스크림, 과자 그런 거요. 그래도 저녁만큼은 손수 꼭 해먹는다는 서경 씨. 뭐 먹을까? 카레. 카레? 카레 라이스. 카레 라이스? 각종 채소를 넣어 만드는 카레. 재료의 풍미를 더한다며 마가린에 볶는 그 순간 트랜스 지방이 또다시 1g 추가된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트랜스 지방. 과연 하루 동안 얼마나 먹은 것일까? 서경 씨의 경우 6.6g으로 제한량의 3배. 휘연이의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도 무려 9배가 넘는 수치다. 게다가 과자 한 봉지로 다시 3.4g 추가. 아이들에게 트랜스 지방은 더욱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2000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트랜스 지방 섭취량은 평균 2.3g으로 이미 그 제한량을 넘어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트랜스 지방 섭취는 점점 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90년대부터) 트랜스 지방을 하루 평균 5g 이상 먹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 티뷰론에선 녹색 하트가 달린 식당을 만날 수 있다. 심장의 하트와 건강을 상징하는 녹색이 돋보이는 이 표시가 붙은 식당들에선 모든 음식에 트랜스 지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캘리포니아산 쌀기름을 이용해 튀김을 만든다. 액체 상태의 쌀기름은 트랜스 지방 0%. 덕분에 이 집의 주 메뉴인 튀김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심장 건강에 좋은 기름을 사용한다는 걸 알자 손님들은 튀긴 음식을 더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많은 데다 언론에서도 트랜스 지방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없는 기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가게 하루 손님은 평균 1000여 명. 특히 트랜스 지방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 식당에서 트랜스 지방이 없는 기름을 쓴다는 사실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맛은 어떤가요?
맛도 아주 좋고요, 여전히. 오늘은 참치 맛이 아주 좋은데요. TV로는 식당이 단 18개. 2년 전부터 모든 식당에 녹색 하트를 달기 시작했다. 어쩌면 소시민들만이 모여 사는 곳인 만큼 그 변화 역시 쉽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 모른다.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던 2002년 9월.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는 자사의 감자튀김에서 트랜스 지방을 48% 감소시키겠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 광고는 위성 TV를 타고 전국적으로 방송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들 역시 맥도날드의 이 같은 결정을 신문에 실었다. 맛도 그대로고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 고객들에게도 일거양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된 결과에서도 트랜스 지방 함량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맥도날드는 기름이 바뀌기로 한 시점 즈음 계획이 연기됐다는 아주 작은 광고를 단 한 번 내보냈다. 결국 이 사건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고 스티븐 조세프 변호사 역시 크게 반발하며 이 사건을 맡았다. 2003년 3월부터 맥도날드가 실제 기름을 바꿨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기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우리는 맥도날드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고소하게 됐는데 그건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소송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름을 아직 바꾸지 않았다는 광고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을 뿐이거든요. 이후 조세프 변호사는 트랜스 지방이 적게 들었다며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먹었던 시민들과 함께 다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2월 마린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8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예비 판결을 받아냈다. 맥도날드는 미국 심장협회에 7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심장협회에서는 오는 8월 법원의 최종 승인이 나면 이 보상금을 트랜스 지방 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결국 맥도날드는 트랜스 지방 광고비 150만 불을 포함해서 총 850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 셈입니다. 국내 제조사들은 자사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22군데의 식품 가공업체와 패스트푸드 업체에 트랜스 지방 함량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22군데 업체 중 어느 한 곳도 트랜스 지방 함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선 지난해부터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마가린 쇼팅이라든가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원료 사용했던 그 원료명을 표시하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 초에 입안 예고를 해서 연말 정도 결정을 하고 한 1년 경과 후에 2008년 한 1월경쯤 될 겁니다. 그때쯤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튀김업체의 연구소. 이곳에선 트랜스 지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올리브유를 이용한 튀김이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트랜스 지방이 익숙해져 온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으면서 가능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3년.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트랜스 지방단이 생성되는 과정이 이 제조 공정 중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제 과정이나 후라잉 과정 중에 고온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튀김 유지를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 전 후라이 공정 중에 트랜스 지방산이 생기나 안 생기나 전부 품질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매뉴얼이 트랜스 지방산이 생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작업이 되도록 매뉴얼을 작성을 했습니다.